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감을 못 잡는 과목이 국어입니다. 수학, 과학은 문제를 풀고 영어는 해석하고 단어를 외우면 뭔가 공부한 느낌이 있는데 국어는 그런 게 없죠. 그래서 그냥 학원에서 주는 문제를 풉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그 문제 푼다고 1등급 나오는 거면 그 학원에 있는 모두가 1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오늘은 내신 국어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수학, 영어, 과학 공부법을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보시고 이해를 하신 분들이면 이놈이 이번에도 비슷한 소리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내신은 배운 내용에서 나옵니다. 국어에는 여러 가지 파트가 있죠. 고등학교 내신에 주로 나오는 건 보통 비문학, 문법, 그리고 문학입니다. 비문학은 지문 요약 계속 하다가 보면 다 맞습니다. 문법도 개념 반복하면서 계속 외우고 문법 기출문제집 한 권 빙빙 돌리면 잘 볼 수 있어요. 애초에 비문학이랑 문법은 공부 방향을 잡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문학은 어렵습니다. 시나 소설은 매번 헷갈려요. 오늘 말씀드리는 건 사실상 내신 문학 공부법입니다. 저는 작품을 그대로 베껴 썼습니다. 시는 짧으니까 전체 다 베껴 쓰고 소설은 요약해서 베껴 썼어요. 베껴 쓰는 건 3번씩 했습니다. 그리고 베껴 쓸 때마다 선생님의 필기도 같이 썼어요. 제가 고3 때 공부했던 시입니다. 이걸 베껴 쓸 때 그냥 글자만 무작정 베껴 쓰시면 안 됩니다. 쓰면서 시를 마음속으로 반복해서 읽으셔야 해요. 그리고 선생님의 필기를 같이 베끼면서 왜 선생님은 이렇게 해석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선생님의 생각을 이해해야 해요. 저는 이 시의 구절 하나하나를 전부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시는 비유적인 표현이 많잖아요. 특히나 현대시는 표현을 신기하게 해놔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시의 구절이나 시어의 의미나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면 전부 적어서 선생님께 질문을 드렸어요. 교무실을 엄청나게 자주 들락거렸습니다. 소설도 공부 방향은 시랑 비슷합니다. 다만 소설은 기니까 전부 베껴 쓰지는 않았고 요약해서 3번씩 썼어요. 당연히 선생님 필기도 베껴 쓰면서 소설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질문하는 것도 똑같고요. 비문학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고전 작품이라서 설명문이다, 논설문이다 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문학은 아니니까 비문학이라고 하겠습니다. 비문학은 사실 생각할 거리가 별로 없죠. 그냥 요약을 한 3번, 4번 정도 하고 그 내용을 이해하고 거듭된 요약 끝에 이게 자연스럽게 머리에 스며들면 된 겁니다. 그러면 내신 비문학 문제를 잘 풀 수 있어요. 어차피 같은 글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국어 문제집은 풀긴 풀었는데 그냥 제가 작품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려고 풀었어요. 오답은 다시 보긴 했지만 문제 자체를 열심히 반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 문제집에 있는 문제는 똑같이 안 나와요. 학원에서 주는 문제도 똑같이 안 나옵니다. 어차피 똑같이 안 나올 거니까 그냥 작품 전체를 이해하고 어떤 문제가 나오든 잘 대처할 수 있는 게 좋아요. 작품을 이해한다는 건 이 시는 자유시고 서정적이고 비유적 표현이 쓰였고 이런 걸 표로 만들어서 달달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이해를 해야 해요. 물론 외워야 하는 부분도 있죠. 외워야 하는 부분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식으로 외우셔야 합니다. 문학은 주관적인 여지가 있습니다. 비문학은 문제를 주관적으로 내기가 힘들어요. 시처럼 비유적 표현이 있고 함축적 표현이 있고 이러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문학은 주관적입니다. 문제집에서 설명한 거랑 학교 선생님이 설명한 거랑 다른 경우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럼 누구 말을 들어야 할까요? 당연히 학교 선생님 말씀입니다. 출제자가 학교 선생님이니까요. 작품을 보면서 생기는 모든 궁금증을 선생님께 여쭤보는 건 출제자의 관점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국어 선생님을 잘 이용하셔야 합니다. 평소에 질문을 많이 드리세요. 요즘같이 학교를 못 가는 경우에도 연락드릴 방법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신 국어 문제는 본 적이 없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은 문제를 반복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작품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따라서 저는 작품을 여러 번 보면서 전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출제자의 관점을 알기 위해서 선생님께 엄청나게 많은 질문을 했고요. 국어 공부법 영상을 끝으로 기본적인 공부법 영상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히 전달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해를 돕기 위해 공부법 후속편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모두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내용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저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